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전누리 문화원 이사장 이상영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같은 자리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 중에 말의 기술, 그리고 말의 능력, 말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학 용어인데요. 교사가 어떤 결과를 미리 학생에게 계속해서 애언처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이 세상보다 더 큰 존재야, 이렇게 말해줌을 통해서 그 아이의 자존감이나 그 정체성 자체가 상승되는 효과,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은 말에 의해서 그 인생의 크기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는 채우기 쉬워도 사람의 마음을 채우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 즉 이 세상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깊은 골짜기는 채우기 쉬워도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른 고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언어 생활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요, 때에 맞는 말은,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인생의 향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 역시 말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혀는 아시다시피 우리 지체 중에 되게 사소합니다. 그러나 온 몸을, 인생을, 인격을 더럽힐 수도 있고요, 불사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피그말리온 효과, 제 막내 아이 녀석이 어렸을 때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빠 놀아주세요, 놀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토요일 날 목사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 지금 아빠가 설교 준비하고 있잖아, 나가 있어. 그 소리를 질렀더니 이 아이가 문을 콱 닫으면서 에이씨 설교도 못하는 게,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이 말에는 애언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다음 주일 설교를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 못할 만큼 힘겹게 그 설교를 마무리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육심리학의 피그말리온 효과, 다른 사람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서 능률이 오르고 그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일컬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성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매일같이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된다는 원리, 그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요, 사람의 말이 머릿속에 있는 걸 우리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입에 담기는 걸 언어라고 얘기하고요, 밖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의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떤 대화, 어떤 식의 방법으로 그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제일 먼저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요.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의 크기는요. 내가 하는 말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부메랑이라고 아시죠? 부메랑이 뭡니까? 힘껏 멀리 던지면 멀리 날아갔다가 다시 던진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 그게 부메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말에도 부메랑의 원리, 부메랑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내가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이요. 이웃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누에고츠는 자신의 입에서 씨를 풀어 자신의 집을 짓고 그리고 자신이 거기 들어가 삽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의해 자신의 인생집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부부간에 또 자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유형의 대화를 나누셨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항상 긍정적인 집을 짓게 만들고요. 소망의 말은 소망의 집을 짓고 사랑의 말은 사랑의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큰 말은 큰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현재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모습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리고 꿈, 말의 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붕어빵을 잉어빵으로 바꾸려면 간단합니다. 틀을 바꾸면 됩니다. 말을 바꾸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말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풍떨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입각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아이가, 그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되어진 것처럼 애언적인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한 공통점을 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가능하면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돌 하나가 연못에 떨어지면 파장이 일어나듯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 나로부터 파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내가 말한 대로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깃털을 가진 새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제 아내는 화분을 정말 잘 가꿉니다. 이거 죽었다 싶어서 아내에게 갖다 주면 살려냅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을 주면서 그 죽어가는 식물에게 너는 반드시 살 거야. 왜냐하면 내 사랑을 먹었거든. 이건 물을 주면서 이건 물이 아니야. 내 사랑이야.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그 말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파릇해지고요.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파장이 일어나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 곁에 모여 내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요. 비판적인 말을 하면 비판적인 파장이 일어나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이고 결국 내 인생이 비판적인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
행복한 말을 하면 행복한 파장이 일어나 내 곁에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고 행복한 환경이 조성되더라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고기는 낚싯바늘로 잡지만 사람은 말로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로마 속담에는요, 혀는 뼈 하나도 없지만 아주 약하지만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역사를 건설하기도 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에는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과 같은 분기점입니다. 즉 우리의 언어 속에는 살리는 언어도 있지만 죽음의 언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격려와 사랑의 말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투자보다 더 큰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본보다 더 가치 있는 자본이 이 언어예요. 가능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언어를 담아서 칭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자녀들과 부부의 관계가 윤활유를 치듯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소망의 삶을 사는 걸 본 적이 없고요. 말이 거친 사람이요, 부드러운 삶을 누리며 사는 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러운 말이 가득한 사람은 깨끗한 삶을 살 수 없고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삶을 사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과격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늘 하는 사람, 편안하게 사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존경받고 사는 이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옳은 말, 긍정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 믿음의 언어, 선한 말을 좀 해야 합니다. 삶의 환경이 힘들수록,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